굿모닝 에브리원. 예, 반갑습니다. 3일 전에 제가 리포트 올려드린 거 잘 보셨어요? 제가 좀 자랑 좀 할까요? 광고로 해야 되나? 삼성전기,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오늘 시황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가 있기를 바라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하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또 이런 거 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일 전에 제가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좀 바뀔 거다. 2차 전지 분야가 좀 주춤주춤하는 과정들이 발생이 되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략 포인트가 나타날 것이고 제가 시황에서도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업종으로 예를 들면 다시 매수세가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좀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 게 중국 여행객들이 들이오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좀 잔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월 달부터는 상당히 큰 이슈가 나오고 그전에 아마 뉴스 같은 경우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여러분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좀 투자를 좀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뭐 제가 이야기 드렸던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도 또 추가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오프라인이 잘 되어야지 그쪽 분야는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행은 100% 오프라인이에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카지노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지난달에 제가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이번엔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 하나솔루션입니다. 아마 지난달 2월달 중순쯤에 제가 리포트 같은 거 올려드렸을 거예요. 하나솔루션 같은 거는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당연히 거래 정지 이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그 쉬는 기간 동안은 당연히 주가도 움직임이 없는데 돈이 묶여 있는데 누가 매수세가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또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IRA법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들이 비수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공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1월 달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기도 하고요. 당시만 해도 환경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시 재상장을 하고 또 하나 갤러리아가 또 분할돼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업종이 집중화되는 거죠. 사실 쓸데없고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 그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으면 좀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 갤러리아를 또 별도로 분리해 놓은 이유도 별도로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또 따로 이야기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솔루션 이제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좀 파악해 보시고 제가 볼 땐 내일은 무조건 빨간색 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시 이후가 좀 싸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대로 보면. 그래서 아침 일찍 아니면 오후 2시 반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측이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눈치를 많이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얼마 정도 예를 들면 상승이 오든 그냥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를 갖다 67,000원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은 68,000원. 오히려 같은 계열사 관계인에도 불구하고, 신한투자증권보다는 1,000원 정도 싼 목표가를 제시했는데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항상 제가 그 애널리스트 목표가를 갖다가 100%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뭐, 맥스치까지 보는 과정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뭐 예를 들면 수익률 50%, 60%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놓고 나서 목표가를 설정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면 그때 또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그런 거 거래하는 쪽으로 가면 되니까 종목은 세상에 늘 존재한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트렌드는 계속 바뀌니까 또 그런 거 제가 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저랑 같이 즐겨나가는 그런 투자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랑 같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재미가 좀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전 믿고 있어요. 뭐 지난달 같은 경우 이번 달 3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조정받을 때 많이 매수하자라고 하는 것도 적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미 40% 이상 수익도 발생이 됐잖아요.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또 사시면 되는 거니까 자꾸 딴 데로 흐르네요. 아무튼
1분기에는 하나솔루션의 결과적으로는 이익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화학 업종이 모두 안 좋았잖아요. 원가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적자 요소로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IRA 법안도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 그런 계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작년도에 마이너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어떻습니까? 흑자 전환을 진행이 된다. 1분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흑자 전환이 나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흑자 전환이 되면 바로 주가의 턴어라운드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흑자 전환 리포트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업황 개선 리포트가 나오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지. 태양광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태양광 자체가 작년도에 가격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왜?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었으니까. 태양광 모듈 자체의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마진이 많이 남을 만한 이유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항상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 영업이익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치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선반영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냥 태양광이 내년에 좋대. 근데 주가나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매수해버리면 안 좋죠.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지금 한 보름 정도 쉬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거래 정지 자체가 더 추가적인 하락을 막아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갤러리아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하나 솔루션에서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자, 이 과정 때문에 거래가 정지가 된 거고요.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된다는 사실 한번 참고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한다. 이 리포트가 가장 중요하죠. 이미 리포트는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흑자 전환은 가장 큰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보실 때 요거요. IRA법 때문에 이 부분이 이익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입니다. 1.4억 달러 세제 혜택. 이 부분 때문에 얻는 추가적인 이익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공장 증설을 다 완성한 거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수직 계열화 완전히 만들어서. 자, 이 점이 상당히 하나솔루션한테는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풍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풍력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거고요. 이 탄소 배출 문제하고 태양광, 풍력은 같이 연동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 중에 미국에 나가서 태양광 설비를 가장 많이 예를 들면 설치할 수 있고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하나솔루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솔루션을 제외하고 뭘 보겠어요. 나머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시장 점유율이 그리 높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요즘은 하나가 상당히 비즈니스를 수익 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잘 타임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도에 좀 안 좋았던 것 중에 태양광 이야기만 드려볼게요. 나머지 뭐, 좀 가성소다 가격, TDI 이건 뒤에 또 이야기 드릴 거니까 이거 빼놓고 나서 보면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이 가격들 기본 PVC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들이 점차 향상이 돼서 케미칼 부분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미국에서 태양광 IRA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할 거고요. 작년도에 조금 빠진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수출 단가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빠졌는데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더 이상 빠질 만한 이유는 없죠. 왜? 설비를 엄청 진행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더 이상 가격 빠질 게 뭐 있어요? 당장 이제 뭐예요?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오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더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 같은데 중국하고 가격 경쟁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왜요? 미국은 중국을 싫어하잖아요. 중국산 제품 쓰지 마라. 그래서 더군다나 미국 내에서 생산한 걸 무조건 혜택을 주겠다. 이 점이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회사가 바로 하나솔루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IRA 세제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적어도 앞으로 2년, 3년 정도는 계속 호황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하나솔루션이 앞으로 성장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발목을 잡을 분야가 어디였어요? 바로 케미칼 부분이었는데 지난해는 케미칼 회사들이 다 안 좋았어요. 뭐 SKC, 롯데케미칼 뭐 다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방이 안 좋았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가격의 하락들은 없고 턴어라운드에서 조금씩 제가 알기로는 뭐
롯데케미칼 리포트에도 보면 단가들이 16%, 전년 대비 16%, 8%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사이드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부분 하나만 가고도 그전에 어떤 적자 부분을 다 해소하는 과정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보는 게 SKC하고 롯데케미칼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SKC는 상당히 저는 매수하고 싶은 관심이 좀 가고 있죠. 걔네들 같은 경우는 화학 분야하고 전지박, 롯데케미칼도 좀 화학 분야하고 전지박 이렇게 하잖아요. 일진 머티리얼 인수하면서 이 점들이 상당히 양방향으로 수익이 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겠다. 케미컬 부분 수익이 나고 태양광 부분 수익이 나요. 그러면 더블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예를 들면 미국하고 또 관계가 있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사요. 또 뉴스거리 좀 되고요. 뭐 IRA 수혜다 뭐 이런 것들 스토리텔링을 또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더 훨씬 더 뭐예요? 주가의 움직임이 탄력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 문제는 당연히 이건 뭐 제가 확인을 한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검증 차원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자리뿐만 아니라 신한투자 다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두세 개 회사 정도가 다 같은 리포트를 내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가장 보는 건 하나 갤러리아 부분이 상당히 적자가 많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까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예를 들면 작업을 했고 또 발전 부분 또 매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니까 이제 좋은 것만 남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기업이라는 게 뭐 인적 분할을 하든 물적 분할을 하든 안 좋은 거 버려버리면 그 회사한테 상당히 큰 호재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좀 봐야 되면 그럼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거는 얼마 정도 가격에 타격을 넣고 가야 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 기관, 저는 항상 이런 거 보죠. 저들이 언제 매수하고 평균 단가가 얼마야?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점검을 하는 게 마지막 최후의 단계이긴 한데 최종 단계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직전 요번엔 6개월 평균 매수 단가를 보여드리냐 하면 여러분 6개월 동안 하락했잖아요. 주가가. 작년도 3분기 말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구간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도대체 얼마야? 얘네들은 이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47,500원이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는 한 4만 한 8천원 조금 넘어가는 49,000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가는 얼마예요? 42,000원. 그죠? 거래 정지하는 그날 42,000원인데 그러면 오히려 업사이드 기본적으로 평균가까지 5,000원 정도의 여유가 있고요. 자, 그럼 기본 10% 이상이죠. 자, 그런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미친놈이 자기가 한 매수의 원가에 매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무매도도 안 나오죠. 자, 그렇다고 하면 수급만 받쳐주고 환경만 받쳐주는 내용들은 이미 앞단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요? 내용 좋다. 흑자 전환이고 2분기, 3분기 업황이 상당히 개선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으면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뭡니까?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여기 있는 딱 이거 드릴게요. 55,000원. 그게 바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평균 매수 단가를 잡고 나서 한 15%, 20% 업사이드가 나온 그 자리가 나오게 되면 바로 그때 수준에 돼서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무슨 매도를 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4만 한 2천 원 정도 수준에서 5만 5천 원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수익성은 어때요? 이게 괜찮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좀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금 나눠서 사시면 되고, 나는 뭐 어차피 뭐 타겟이 높아, 시간적 여유도 많고, 돈, 유효기간이 좋아. 돈에 내가 들고 있는 기간을 많이 설정할 수 있으면 뭐 6개월 정도까지는 넉넉해 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냥 쭉 들어가서 공략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트를 또 보고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밑으로 매물 던질 만한 구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20일 이동평균선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단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인적 분할하면서 우리가 거래 정지가 나타나니까 매물량이 쭉 빠져버린 겁니다. 돈을 갖다 지금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업황과 리포트가 다 괜찮아졌어요. 안 좋은 건 내팽개쳤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업사이드가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기 제가 얘기 드리는 요 구간이 하락하는 구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매수 단가가 여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도 여기쯤에 들고 있는 거예요, 매수량을.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 업사이드는 여기 윗단, 여기까지만 봐도 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저 거래 정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거래 단계가 왔었으면 어디쯤 왔겠어요? 한 4만 원 언더? 이 정도까지 왔겠죠. 충분히 가격이 하락해 있는 거고, 아마 그쯤에 돼 있었어도 모든 이동평균선이 거기에 몰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끊어봐야 돼요. 벡터를 저기를 잘라봐야 되는 거라서 연결해 봐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고 나면 저 자리가 턴어라운드 자리가 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를, 그쵸.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잡고 넉넉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내일부터 리포트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데서도 많은 증권 뭐 방송이나 언론, 미디어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예를 들면 포커스를 잡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야기나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거기다가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들은 쭉쭉쭉 잘 달려나가죠. 그래서 참고하셔서 가야 되고요. 아무튼 지금 2차전지 분야가 좀 수그러들었어요. 그럼 다른 분야에서 조금 업황이 좀 개선되는 것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 FCBGA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2월 달엔 풍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엔 태양광입니다. 4월 달은 한 달 동안, 아니면 한 달이든 뭐 5월이든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 솔루션으로 저 재미를 좀 보시는 그런 4월 달, 5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기하고 여러분 대덕전자, 고려서키트 뭐 이런 것들은 좀 가시고 잘 진행을 하시면 어쨌든 이래저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았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좋아요, 구독, 쉐어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